미국 ETF 현물 상품 지금까지 100조 정도의 자금이 몰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곧 비트코인도 가격 결정을 월가에서 이 세력들이 하게 될 수도 있겠다. 매집 타이밍을 잘못 들어갔다가는 15% 20% 하락을 경험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즘 투자 시장에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 투자 안 하신 분들 중심으로 포모를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팔문팔답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전망되는지,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첫째, 과거의 패턴을 답습하는 방법이 있죠. 비트코인은요, 4년마다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죠.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이죠. 올해 4월에도 역시나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2016년 반감기에는요, 20배가 상승을 했고요. 2020년 반감기 이후에는 약 8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줄어드는 상승폭을 고려하여 단순 추정하였을 때 이번 반감기에는 약 3배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올해 4월 반감기 시점에 약 9천만 원대였기 때문에 3배 정도를 예상을 한다면은 2억 7천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죠. 특히 현재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기준 전 세계 자산 순위 6위권에 올라 있을 정도로 금융, 투자, 주리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못 갈 수도 있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최하 1억 후반대부터 최대 2억 7천 정도까지를 예상해 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금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금과 마찬가지로 특정 주체의 실적에 좌우되지 않는 상품 자산이죠. 달러, 주식, 채권과 같이 경제 상황과 연동되는 자산의 보완적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금의 시가총액은 우리 돈 약 2경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약 2천조를 돌파한 시점이니 금과 같은 위상으로 간다는 전제로 향후 최대 10배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수요 우위죠. 주식시장은 차트와 수급을 보는 기술적 분석 외에도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기본적 분석으로 가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그런 지표가 없죠. 오직 수요와 공급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수요 우위를 만드는 요인으로는 크게 4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반감기, 둘째, 금리 인하로 인한 거시경제 유동성 회복에 대한 기대도 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올해 초 미국 현물 ETF 상품이 승인이 되면서 투자처가 다양해지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상황들이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 요인으로는요, 비트코인 대통령으로 스스로 선언한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기대, 이것도 역시 비트코인 수요 우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만드는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 비트코인을 스캠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스탠스가 바뀐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대체적으로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을 억압했죠. 이에 대한 정치적 반대급부를 노린 것이다. 물론 표심에 작용을 했겠죠. 트럼프는 이례적으로 대선 기간 중에 미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긴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게리 긴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립토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우 악명 높은 인물로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리플이라는 암호화폐 소송전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근거 없이 크립토 업계의 비판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던 인물입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띄우는 두 번째 이유로는요, 비트코인에 대한 산업적, 경제적 기회를 봤다는 점입니다.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가겠다.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자국의 이익과 위상 강화를 위해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한 것입니다. 특히 코인계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일론 머스크를 정보 효율성 위원회 수장으로 앉힌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죠. 이 위원회의 이름도 도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둘째 아들이 크립토 업계에 있다느니 트럼프가 선거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여러 개 매집해놨다느니 그런 썰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는 마이너한 이유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투자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비트코인 투자에는 유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서도요, 하루 이틀 하락폭이 15%, 20%에 이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15% 하락하는 종목 버티기 힘들죠. 매집 타이밍을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15%, 20% 하락을 경험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유 자금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라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확신과 지식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변동폭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꼽는데요. 먼저 국가 정책이나 산업에 주도를 해야 될 이 관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금융계 종사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확고히 구축하고 영위해온 기존의 금융이나 경제 법칙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들은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많이 펴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세상에 여러 상품 자산들 중에 내재 가치가 없는 예술 작품과 같은 것들도 있죠. 결국 화폐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고 비트코인은 이러한 지금 사회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은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자신들의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이나 여러 금융권에서는요, 이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 중앙화 시스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 발행 주체도 없고 특정 국가나 특정 세력이 좌우할 수 없고 다소 비효율적이고 이런 탈중앙화라는 것을 근본적인 가치로 하는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전반적으로 도전 정신이 약하고 서로서로 눈치를 좀 많이 봐요. 옆에 금융사는 뭘 하는지, 정책이나 법 제도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주저주저 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또 국내의 비트코인 산업의 수용도를 낮추는 하나의 이유라고 봅니다. 최근 금투세 관련하여 유예냐, 폐지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시끄러운데요. 가상자산도 세금 부과에 대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죠. 여기에 대한 저희 주장은 확고합니다. 가상자산을 아직까지 제대로 자산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으면서 세금부터 거두려 하느냐? 금투세가 만약에 유예되거나 폐지되면 역시나 가상자산 영역도 똑같은 기준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2024년 8월 기준으로 미국 기업들은 총 68만 3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총 비트코인 공급량의 3.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비트코인 매니아로 알려진 마이클 세일러가 경영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약 50%, 대략 30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1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금융사들도 비트코인의 매집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과 보유 범위가 커질수록 주류 자산적 성격을 갖춰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장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투자의 부정적인 측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급 수요의 단순한 원리로 결정되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시장에 한꺼번에 매물이 출회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얼마 전 독일 정부도 범죄자들로부터 걷어들인 약 7만 개의 물량을 한꺼번에 시장에 던져서 시세 하락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매물 출회 리스크는요, 크게 두 가지 정도죠. 우선 10년 전 파산한 일본 마운트곡스 거래소 보상 물량이 시장에 던져지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의 보상 물량을 받아서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도 급격하게 수익 실현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요.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창시자 이 주변 인물들의 코인이 시장에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이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와 기타 초기 채굴자들이 약 200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번도 지갑에서 이동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그들이 실존 인물이라면 어느 정도 목표 가격에 물량을 던질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시장에서 이 물량들을 대부분 흡수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비트코인 창시 세력들이 그들의 물량을 급격히 덜어냈다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계속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비트코인 가치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창시자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통해서 밝힌 비트코인 창시, 비트코인 개발의 의도는 전통적인 금융, 화폐 영역에서는 이 중앙에서 통제된 형태로 여러 시스템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개인 간의 익명성과 탈중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 보자. 이것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창시를 했죠. 자, 그런데 최근 이 비트코인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형국은 다양한 이 월가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 주류 자산 시장으로 편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미국 ETF 현물 상품 지금까지 100조 정도의 자금이 몰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곧 비트코인도 가격 결정을 월가에서 이 세력들이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해관계자가 늘어나고 그것도 매우 전통적인 이 월가가 주도하는 비트코인이 된다라는 것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의도한 방향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도 과거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이 탈중앙화, 익명화에 대한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와 같은 이 변화가 부정적인 측면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